혹시 뭔가에 꽉 막혀서 꼼짝 못하겠다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바로 그 답답한 덫에서 우리를 꺼내줄 아주 강력한 심리도구가 있거든요. 바로 수용 전념 코칭, 줄여서 ACC라고 부르는 건데 오늘 이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원치 않는 생각이나 감정이랑 끝도 없는 전쟁을 벌이곤 하죠. 어떨 땐 꼭 내면의 경험이라는 감옥에 갇힌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이 보편적인 어려움이 오늘 우리가 탐구할 내용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자, 오늘 여정은 크게 5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우리가 왜 생각의 덫에 갇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올 새로운 전략이랑 핵심 기술들을 살펴볼 거고요. 실제 사례를 통해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생각의 덫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히 옭아매는 게 있거든요. 수용전념 코칭이 다루는 핵심 문제가 바로 이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이걸 인지적 융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생각에 딱 하고 접착제처럼 붙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스치잖아요? 그럼 그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이건 팩트야, 진실이야.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는 말 그대로 생각이 현실을 지배해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에 꽉 붙들리면 자연스럽게 경험적 회피라는 걸 하게 됩니다. 불안감이나 슬픔 같은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 너무 싫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근데 이게 마치 물속에서 공을 억지로 꾹 누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결국 엄청난 에너지만 쓰고 손을 놓는 순간 공은 더 세게 튀어오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용전념 코칭은요, 여기서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려는 이길 수 없는 전쟁, 그거 이제 그만하고 아예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자는 거죠. 이 고대 스토아 철학자의 말이 수용전념 코칭의 핵심 철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우리한테 일어나는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바로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용전념 코칭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 심리적 유연성을 기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불편한 감정이 있어도 괜찮아 하고 그 감정들을 굳이 없애지 않고서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일종의 마음 근력 같은 거죠. 이건 우리가 훈련을 통해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요한 마음 근력 대체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6가지 핵심 운동법 필수 도구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6가지 기술들이에요. 수용, 인지적 탈융합, 현재 순간 알아차림, 관찰자로서의 자기, 가치, 그리고 전념 행동. 이 6가지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심리적 유연성이라는 튼튼한 집을 짓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자, 하나씩 차근차근 들어가 보죠. 첫 번째 기둥은 수용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불편한 감정을 억지로 좋아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거죠. 원치 않는 손님이 찾아왔을 때 억지로 내쫓으려고 실랑이하는 대신에 그냥 들어오세요 하고 기꺼이 차 한 잔 내어주는 거예요. 내 안의 감정들에게 잠시 머물 공간을 허락해주는 그런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자, 그렇게 공간을 내어줬다면 이제 인지적 탈융합으로 생각과 거리를 둘 차례입니다. 이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떠드는 목소리를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냥 창밖으로 휙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처럼 듣는 연습이에요. 이런 생각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그냥 알아차려주는 거죠.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기술이에요. 우리는 생각에 빠져서 길을 잃을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지금 여기로 안전하게 되돌려 놓는 닻이 바로 현재 순간 알아차림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잠시 벗어나서 우리 삶이 실제로 펼쳐지는 유일한 시간,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내 생각과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다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관찰자로서의 자기라는 건데요. 끊임없이 변하는 구름 같은 생각과 감정, 그 뒤에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고요하고 맑은 하늘 같은 게 있다는 관점이에요. 이 모든 걸 그저 조용히 지켜보는 나의 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에겐 고요한 관찰자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바로 가치입니다. 여기서 가치는
정상에 오르기 같은 목표가 아니에요. 동쪽으로 가기처럼 방향을 알려주는 지침이죠. 예를 들면 친절함, 성장, 용기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전념 행동은 바로 이 가치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내 가치라는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좀 있더라도 기꺼이 한 걸음씩 내딛는 건 바로 이게 전념 행동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이 기술들이 말로만 들으면 좀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책에 나온 라나라는 분의 사례를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라나가 겪었던 문제들이 사실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압도적인 업무 스트레스, 나 좀 부족한가 하는 느낌 다들 겪어보셨죠? 근데 라나는 마음 챙김이랑 수용 연습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랑 싸우는 걸 좀 줄였고요. 또 가치 명료화라는 걸 하면서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삶의 방향을 찾았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스트레스 주는 생각이나 감정을 어떻게든 통제하려는 그 충동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바로 이 기꺼이 하기 버튼이라는 비유가 수용 전형 코칭의 핵심을 정말 명쾌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불편한 감정을 없애려고 애쓰는 대신 그 감정을 기꺼이 경험하겠다는 의지의 스위치를 내 안에서 딱 켜는 거죠. 통제하려는 노력에서 기꺼이 경험하려는 의지로의 전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수용 전형 코칭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통해서 가려는 목적지는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진정한 자유는요, 우린 내면 세계를 정복하려고 싸우는 걸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나와 함께 살아갈 때 찾아오는 겁니다. 불편함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고 중요한 건 그 불편함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의미 있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의 가치 나침반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당장 내디딜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은 과연 무엇일까요?